저는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12월 3일 날 밤에 선언한 게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는 저는 판단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근데 정치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언이 내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친위 구태타를 했다는 건데, 친위 구태타를 해갖고 윤석열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대통령 등에 끊임없이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서 자기가 선언적 의미의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을까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복을 뜻하고 친위 구태타라는데, 친위 구태타라고 하기는 너무나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의미로는 저는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통과를 했습니다. 상설특검을 통과를 했는데 찬성이 203명인가 그렇고 반대가 63명입니다. 기권이 14명이고 이미 윤석열의 탄핵의 시계는 돌아갔다고 봅니다.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두 번째 탄핵 이제 국회에서 할 때 할 거냐, 세 번째 할 거냐 하지만은 저는 탄핵은 멈출 수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은 지금 뭐 출구 전략이나 이거보다는 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왜 윤석열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웬 비상계엄? 저거 뭐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도화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 던지는 충격파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자청하든지 담화문이든지 안 그러면 밤새워서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왜 해야 됐는지, 그걸 하지 않고서는 타개할 수 없었는지. 정치라는 것은 협상입니다. 야당을 상대로 협상을 하고 야당한테 받을 걸 받고 내 걸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온 상황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탄핵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말로 이것이 그 국가 내란이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탄핵돼서 전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설명을 자기가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한테 설명할 때 저는 국민들이 이해가 되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지지할 수 있는 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이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열차는 간다. 탄핵은 저는 멈출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언이 도를 넘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힘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탄핵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명만 가면 되는데 이미 안철수하고 그 김예지하고 그 다음에 그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 김상욱이 3명이 했기 때문에 5명만 더 가면 되는데 오늘 또 그 송파구에 배현진 의원이 탄핵 찬성한다고 그러죠. 그럼 4명입니다. 조경태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 5명입니다. 3명만 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면 되는데 저는 그것은 멈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설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4조 1천억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는 민주당이 간첩들 하는 소위 간첩 조사권을, 간첩 수사권을 경찰한테 줬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한테 줬는데 그 대공수사권을 수사할 수 있는 게 경찰에서는 특활비입니다. 특활비 688억을 제로로 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저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이 저희가 보입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한테 국정원에서 경찰한테로 일임하고 거기에 특활비를 수사비를 1원도 안 줬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말자고 이 나라를 어떻게 좌파의 나라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러한 점들을 상세히 알고 계실 거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많은 점들을 대통령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왜 비상계엄을 선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참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경에 와 있죠,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즉시 대선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대선체제로 바꾸고 정말로 좋은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탄핵 소추가 인용되지 않도록 국민 설득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인 체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완벽한 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6명으로도 가동할 수 있는데 6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해서 국민의힘은 이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대통령이 인용되지 않으면 옛날 노무현 때처럼 다시 대통령이 직분을 찾아서 이 국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대선 체제를 갖추고 좋은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로 뽑아서 민주당에 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